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 사태가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강해졌었죠. 이건 절대로 단순한 우연이 아닌데요. 오늘은 바로 그 역사적인 패턴, 그리고 이번 사태가 남길 수 있는 진짜 의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사태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캄보디아의 대표 은행 중에 하나인 프린스 은행이 뱅크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프린스 그룹이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으로 지정됐기 때문이죠. 미국 법무부는 회장 천지를 기소했고요. 천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0조 원 규모를 압수했습니다. 이건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몰수 조치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 현금이 바닥이 났고요. 일부 지점은 예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현재 중앙은행까지도 나서 가지고 긴급 유동성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캄보디아 경제 전반적으로 흔들린 만큼 상황성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이 되느냐? 바로 신뢰의 문제 때문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자산인 거고, 은행은 문을 닫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서도 반복이 됐었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 은행 위기 때 정부가 예금을 강제로 동결하면서 사람들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옮겼었죠. 그 해에만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흔들렸을 때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었고요. 그리고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도 시장은 혼란에 빠졌었지만요.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5% 급등했죠. 결국에 위기가 터질 때마다 시장은 중앙화된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대안으로서 블록체인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 불신이 커지면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통로를 찾겠죠. 예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제도권 결제형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본의 생리라는 거고, 정부가 막아서도 시장은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특히나 신흥국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터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은 모두 통화가 폭락할 때 테더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달러를 못 사면 디지털 달러를 산다. 이게 자본 통제 시대의 현실이죠. 캄보디아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 불안이 시작되면은 이제부터 돈은 국경 없는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에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하게 신흥국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는데요. 이런 금융 불안의 근본 원인은 결국에 달러 유동성 압박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은 신흥국들은 외환 보유액이 줄고요. 달러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결국에 전 세계의 위기가 미국의 금리 정책 하나로서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단순한 캄보디아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 구조의 압박이 신흥국을 통해서 폭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를 남기느냐, 이런 여부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하실 겁니다. 뉴스는 공포를 자극하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블록체인 신뢰 강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블록체인으로 간다. 이건 이미 역사 패턴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결국에 신뢰의 중심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고,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또 상업은행에서 블록체인으로,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진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기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자본의 탈출, 그리고 신뢰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명확합니다. 위기 때는 공포보다 이동하는 돈의 방향을 보셔야 되는 거고, 자본은 늘 진실을 알고 움직이니까요. 캄보디아의 뱅크런은 단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신흥국, 그리고 결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비트코인과 리플 XRP 같은 이 제도권 결제형 자산들은 점점 더 신뢰를 오히려 얻고 있다는 거, 역사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시장은 무너진 적이 없었죠. 다만 신뢰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프린스 은행 뱅크런 이후의 시장은 과연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어낼 수 있는 핵심 데이터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자본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외환 보유액과 환율이겠죠.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주간 외환 보유고, 역의 NDF 스프레드, 그리고 현지 환율의 괴리율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환이 빠르게 줄어든다? 그거는 은행권의 유동성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겠죠. 즉 시장이 위험의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은행 예금의 주간 변화입니다. 이 공시가 느리게 나올 때는 다른 데이터를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현지 뉴스 인터뷰, 업계 관계자 발언,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현금 인출 검색량이 급증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요, 실물 자본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온오프 램프 데이터입니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금이 암호화폐로 얼마나 이동을 하고 있느냐, 현지 통화로 봤을 때 테더를 살 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지, P2P 거래 체결량이 늘고 있는지, 또 거래소의 원화 달러 마켓에서 스테이블코인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신흥국에서는 통화 불안이 커질수록 스테이블코인 수요랑 거래 비중이 폭증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 글로벌 리포트에서도 확인이 된 흐름이에요. 이제 온체인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소 유입 주소군에서 스테이블코인 순유입이 늘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현금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현지 지갑 주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거나 수업이 늘어나면은 시장 자금이 대피 중이란 뜻입니다. 특히 트론과 이더리움 체인 간의 테더 비중 변화를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두 체인 간의 점유율이 재편되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송금 수수료랑 접근성 차이가 반영된 결과예요. 즉 현재 시장 자본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글로벌 크립토 자금 유입의 큰 그림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측에서는요, 신흥국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 향후 3년간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관련 경고를 남겼는데, 반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글로벌 달러 수요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죠. 이 두 기관의 전망 자체가 다르지만 둘 다 인정하는 사실 한 개는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행 예금에서 디지털 달러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여기는 스테이블코인도 포함이 되어 이미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 즉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과 발행 상환 추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현재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뉴스보다 지표를 먼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1차 진정 신호가 나오는지, 이 환율과 보유고가 안정되면은 2차 진정 신호입니다. 이 포지션은 분할 대응이 원칙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는 1차 분할 진입하시되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2차 대응하시면 좋겠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 대피 자금이 다시 돌아올 때 유동성이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것은 항상 비트코인이었었고요. 그리고 제도권 결제형 자산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몰수 자산 이슈는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국 법원 확정, 처분 방식 결정, 경매 혹은 OTC 매각까지도 모든 절차가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실제로 과거에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비트코인도 즉시 매도된 게 아니라 기관 경매를 통해서 천천히 흡수가 됐었죠.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5가지입니다. 환율, 외환 보유고, 은행 예금,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 그리고 온체인 자금 흐름까지도 이 5가지 숫자만 보시면 되는 거고, 공포의 소음은 숫자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자본은 늘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미 블록체인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시장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흐름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정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숫자랑 그래프로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생존의 무대가 바로 이 투자 시장이에요. 이번 하락장만 봐도 그렇죠.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몇 분 사이에 급락이 터졌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또 폭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이 될 거고 그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버티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이에요. 원칙 매매, 손절 기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같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결국에 생존의 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책으로 배워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직접 몸으로 겪고 훈련하고 복귀하면서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락장이 두세 번만 와도 대부분은 떠나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시장을 너무 쉽게 얕봤기 때문입니다. 감정 통제의 중요성을 간과하신 거겠죠. 남들 얘기 듣고 리플 몇 년 들고 있으면 오래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몇 년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실제로 리플은 2018년 4,900원에서 다시 4,900원까지 오르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 매수도 물타기도 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긴 시간 동안 겨우 본전만 온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투자는 결국에 체력 싸움이 아니에요. 멘탈 싸움이에요. 한순간에 급등에 들뜨지 마시고 급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래야지 비로소 투자자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시장을 쉽게 보시면은 시장은 반드시 더 큰 시련과 공포로서 답을 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단기 수익을 노린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틴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인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이번에 미리 정해둔 목표 타점을 4,550원 라인에서 목표가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미리 사전에 예상 목표가를 걸어뒀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잠을 자다가 매도가 되면서 수익 체결되셨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 드렸고요. 추가 상승할 때 또 추가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동시에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리플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단타로서 리플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리플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타점과 속보 도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